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말해봤자 왜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래?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말해봤자 이제 나이도 있는데 털어버려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품고 계셨던 이야기.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각.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살짝 저릿해지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에 떠나간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 이 말이 불편하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람을 미워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잊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를 끊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 오래 아프게 해온 것은 아닌가요? 사랑받지 못한 것. 그것도 아픕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나를 계속 괴롭혀온 시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나는 왜 늘 이럴까? 이런 생각들로 나 자신을 몰아붙여온 시간. 그 시간이 더 아픕니다. 오늘 저는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0대가 되셨습니다. 많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버텨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각.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나이 들었으면 이런 건 다 정리됐어야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20대도 사랑받고 싶고, 40대도 사랑받고 싶고, 60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받지 못해도 버틸 곳이 있었습니다.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일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미래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돌아봅니다. 나는 사랑받으며 살아왔는가?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감정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아. 이 감각, 이 감정. 60대가 되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다만 바쁘게 살아오느라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60대가 되어 시간이 느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알림이 없습니다.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아이에게 이 정도인가? 내가 평생 저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저 아이에게 나는 뭐지? 서운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아픈 생각이 옵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덜 사랑받는 쪽일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오래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화가 줄었습니다. 관심이 줄었습니다. 서로에게 무덤덤합니다.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예전에는 나를 더 챙겨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외롭습니다. 함께 있는데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아픈 생각이 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 아니, 처음부터 사랑받았던 건 맞는 건가? 어떤 분들은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중에서 유독 나만 덜 사랑받았던 것 같은 느낌.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기억. 칭찬받은 기억보다 야단 맞은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나는 부모님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건가? 이 감각.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떠나간 사람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친구, 연인, 배우자, 내가 마음을 많이 줬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나를 두고 떠났습니다. 나는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질문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을 많이 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각.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받지 못한 경험. 그것은 단순히 서운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조금씩,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갉아먹을까요? 첫 번째,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나 봐. 배우자가 무관심하면 내가 매력이 없나 봐. 친구가 멀어지면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봐. 상대의 행동을 내 가치와 연결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등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더 참았어야 했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자책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곱씹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달라졌을까? 후회입니다. 자책과 후회. 이것이 반복되면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항상 실수해. 나는 항상 선택받지 못해. 이런 생각이 굳어집니다. 세 번째, 왜 나만 이럴까? 이런 비교를 합니다. 주변을 봅니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배우자와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사랑받지 못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비교하면 더 초라해집니다. 비교하면 더 외로워집니다. 네 번째, 상대의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더 노력합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려 합니다. 더 많이 해주려 합니다. 더 맞춰주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좀 더 챙겨주지 않을까?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좀 더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면 더 좌절합니다. 더 자책합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각 때문에 나 자신을 계속 괴롭혀온 것. 사랑받지 못한 것도 아픈데 그 위에 자책과 후회와 비교가 쌓이면서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해온 것. 여러분,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관계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은 상대의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한계입니다. 상대의 사정입니다. 당신의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그래도 나를 알아봐줬으면, 이런 마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오래 혼자 아파해왔을 뿐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오래 아픈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실.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왜? 라는 질문은 계속 남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이 질문들을 붙잡고 있으면 사랑받지 못한 사실보다 이 질문들이 더 오래 우리를 괴롭힙니다. 슈조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고통보다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까라는 집착이 사람을 더 오래 괴롭힌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사랑받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왜? 라는 질문에 매달리면 그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현재 속에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 일인데, 20년 전 일인데, 왜? 라는 질문 때문에 아직도 아픕니다. 집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봐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챙겨줬으면,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아이도 이만큼 해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바쁩니다. 연락도 자주 못합니다. 찾아오는 것도 가끔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더 서운합니다. 더 아픕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니 서로 마음을 알겠지. 이 나이가 되면 더 서로를 챙기겠지. 하지만 배우자는 무관심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더 허전합니다. 더 외롭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깊어진다. 기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관계에 마음을 주면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더 자주 연락해줬으면, 더 자주 찾아왔으면, 나를 더 챙겨줬으면, 배우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더 대화를 해줬으면, 나를 더 알아줬으면, 오래전 떠나간 사람에게 그때 나를 선택해줬으면, 그때 나를 붙잡아줬으면, 이런 기대가 있으신가요? 그 기대. 그것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대가 당신을 너무 오래 아프게 하고 있다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기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프게 하는가? 기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 때문에 계속 아프다면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프게 하는가?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과 나의 가치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의 선택입니다. 저 사람의 사정입니다. 나의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끝없이 지치게 된다. 타인의 마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합니다.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부족한가 봐. 이것이 반복되면 지칩니다. 나 자신이 소진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의 마음을 붙잡으려 더 많이 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배우자의 마음을 붙잡으려 더 맞춰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떠나간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상대의 마음을 붙잡느라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무관심은 나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관심한 것,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상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나의 가치와 별개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선택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은 상대의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것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버텨오셨습니다. 수많은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사랑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은 나의 가치와 별개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다는 것. 타인의 마음과 나의 가치는 별개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관계를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려놓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패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지는 거 아니야.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버림받은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관계의 성공에서 오지 않는다. 집착에서 거리를 두는 데서 온다. 마음의 평온. 그것은 상대가 나를 사랑해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내가 통제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에서 거리를 두는 데서 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노력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매달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보든 말든 내가 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매달려온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것을 갑자기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오늘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금씩 준비가 되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것이야.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의 마음에 매달리지 않아도 돼. 나는 나를 돌봐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나를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 나에게 무관심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오래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느라 당신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두셨나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느라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느라 당신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심을 주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매달리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픔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만 쫓아다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선을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든 말든 나는 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챙기든 말든
나는 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지? 오늘 나는 무엇이 필요하지? 오늘 나는 어떻게 지내고 싶지?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쏟았던 관심, 그 일부를 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붙잡느라 내 마음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붙잡느라 내 마음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무관심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다시 돌봐 주시면 어떨까요?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60년 동안 남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기대를 조절하는 것, 타인의 마음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는 것, 나를 다시 돌보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내일부터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파온 마음입니다.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매달려온 마음입니다.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사람 생각이 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레도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0년 동안 아파온 마음입니다. 며칠 만에 나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아, 내가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아파하고 있구나. 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못 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탓하지 마세요. 아직 아픈 것.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을 많이 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아직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을 더 괴롭히지는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 잊을까? 이런 자책은 내려놓으세요. 아직 아픈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프면서도 조금씩 나를 돌봐주세요. 아프면서도 조금씩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아프면서도 조금씩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픔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언젠가 그 사람 생각이 조금씩 덜 나게 될 겁니다. 언젠가 마음이 조금씩 편해질 겁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각.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아프게 했는지, 집착과 기대가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타인의 마음을 붙잡느라 정작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지 못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입니다. 당신의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을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든 말든 당신은 당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챙기든 말든 당신은 당신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60년 동안 남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해도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체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프게 하는가?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과 나의 가치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의 선택입니다. 저 사람의 사정입니다. 나의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끝없이 지치게 된다. 타인의 마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합니다.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부족한가 봐. 이것이 반복되면 지칩니다. 나 자신이 소진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의 마음을 붙잡으려 더 많이 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배우자의 마음을 붙잡으려 더 맞춰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떠나간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상대의 마음을 붙잡느라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슈조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무관심은 나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관심한 것,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상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나의 가치와 별개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선택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은 상대의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것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버텨오셨습니다. 수많은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사랑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은 나의 가치와 별개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다는 것. 타인의 마음과 나의 가치는 별개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관계를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려놓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패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지는 거 아니야?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버림받은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관계의 성공에서 오지 않는다. 집착에서 거리를 두는 데서 온다. 마음의 평온. 그것은 상대가 나를 사랑해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내가 통제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에서 거리를 두는 데서 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노력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매달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보든 말든 내가 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매달려온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것을 갑자기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오늘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금씩 준비가 되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것이야.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의 마음에 매달리지 않아도 돼. 나는 나를 돌봐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나를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 나에게 무관심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오래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느라 당신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두셨나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느라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느라 당신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심을 주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매달리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픔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만 쫓아다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선을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든 말든 나는 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챙기든 말든 나는 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지? 오늘 나는 무엇이 필요하지? 오늘 나는 어떻게 지내고 싶지?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쏟았던 관심, 그 일부를 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붙잡느라 내 마음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붙잡느라 내 마음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무관심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를 다시 돌봐 주시면 어떨까요?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60년 동안 남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기대를 조절하는 것, 타인의 마음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는 것, 나를 다시 돌보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내일부터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파온 마음입니다.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매달려온 마음입니다.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사람 생각이 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레도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0년 동안 아파온 마음입니다. 며칠 만에 나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아, 내가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아파하고 있구나. 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못 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탓하지 마세요. 아직 아픈 것.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을 많이 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아직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을 더 괴롭히지는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 잊을까? 이런 자책은 내려놓으세요. 아직 아픈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프면서도 조금씩 나를 돌봐주세요. 아프면서도 조금씩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아프면서도 조금씩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픔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언젠가 그 사람 생각이 조금씩 덜 나게 될 겁니다. 언젠가 마음이 조금씩 편해질 겁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각.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아프게 했는지, 집착과 기대가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타인의 마음을 붙잡느라 정작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지 못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입니다. 당신의 가치와는 별개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을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든 말든 당신은 당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챙기든 말든 당신은 당신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60년 동안 남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해도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 그것을 몰라봤다고 해서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이제 나를 돌볼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